선물 세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살짝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60년대의 중순 정도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선물 세트 개념으로 이렇게 명절 선물이 생겼답니다. 300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가 전형적으로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알고 계시는 300은 밀가루, 사카린, 면화 그 세 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선물 세트에서 말하는 300은 밀가루, 조미료, 설탕 조미료는 저도 기억나요. 아주 저 어렸을 때 조미료 이렇게 큰 봉지, 조미료가 요즘 안 쓰죠. 요즘에 이제 보니까 다시다 전 버전 있잖아요. 미원 비풍 김혜자 씨 나와서 광고하고 했던 뭐 5kg짜리 막 이렇게 이런 거 선물했는데 저희 어머니 화냈던 표정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70년대에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이렇게 큰 박스에 사탕, 초콜릿, 뭐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과자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사다 주는 분이 최고의 VIP셨죠. 최고로 덕망 높으신 분이고 형제들이 막 서로 쟁탈전을 하죠. 스타킹 양말 세트, 그 유명한 비누 치약 세트가 70년대 나왔대요. 동서식품의 맥스웰 커피 세트가 당시 백화점 선물 순위에서 설탕 1등, 조미료 2등, 커피 세트가 3등. 그 향기, 커피를 아는 분의 초이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80년대부터는 이 명절 선물 세트가 돈이 된다 싶으니까 전 상품군에서 명절 선물 세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갈비 세트. 갈비가 이게 80년대에 나와서 90년대 초까지 난리였습니다. 난리. 바이어들은 1년 내내 갈비 세트만 준비하는 거예요. 물량을. 그 명절을 위해서. 그때 물량이 펑크나면 그럼 이거 역적입니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갈비 8, 90년대 1등, 90년대 초까지 그 10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순위가. IMF 막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소비지수가 팍 치솟을 때입니다. 반발 심리로 이렇게 뛸 때예요.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너무 과도하게 뛸 때. 그때가 2002년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이벤트까지 해서 황제굴비 보통 기본 100만원 이상, 굴비 30cm짜리 10마리, 조기가 참조기가 이렇게 제주 남해에서 이렇게 쭉 해서 영광 앞바다를 지나서 저쪽 평양 앞바다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해류를 따라서. 이게 쿠로시오 해류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이에 그물이 몇천 개가 있는 거예요. 군함들도 서해 바다는 함부로 다니기가 힘들대요. 스크류에 그물 감기면은 꼼짝없이 당하니까. 그 조기들이 이렇게 그 그물을 다 피해서 이게 가는데 전화를 받은 게 40cm 넘는 조기가 잡힌 거예요. 참조기가, 굴비를 만드는 그 조기가 참조기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있는 거. 그 참조기 40cm가 넘는 잡혀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뭐였게요,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10마리가 돼야 돼. 10마리. 10마리가 되지 않으면 세트를 못 만들어요. 선물 세트는 10마리, 집에서 먹는 가정용은 20마리, 이게 한도입니다. 10마리가 안 되면 40cm가 50cm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000년대 초반 웰빙 바람으로 선물 세트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와인 선물 세트, 올리브유 세트 뭐 등등등. 94년인가 5년인가 상품권법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품권이 다 휩쓸어버렸죠. 식품과 매출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스팸 세트 좋아하세요? 스팸 세트? 참치캔 세트, 스팸 세트. 이게 지금도 이제 스테디셀러고 지금은 이제 주로 마트 쪽 상품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죠. 마트와 백화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같은 회사들이에요. 서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떼는 그런 정책적인 거예요. 보통 마트들은 1357까지 갔죠. 전체 스팸 생산량의 60%든가 70%든가 그게 선물 세트로 나간다는 거예요. 명절 선물 세트로 밀어내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선물 세트는 구입하시는 분의 취향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니까.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제가 옛날 추억 생각나서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홍보자료도 냈었어요. 언론사에. 이렇게 기획기사로 나가기도 했었는데, 영남 지역은 이 과일 세트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가고,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술의 비중이 굉장히, 양주 특히 고급 양주들, 물론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집콕 세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함이에요. 추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추석엔 송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영춘 광양 기성떡을 먹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발견한 가장 정직한 떡이니까요. 맛이요? 고고? 오늘은 지금 예고 드린 대로 광양 기정떡입니다. 백미, 요 아래가 쑥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서 지금 포장해 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증편 또 술떡, 기정떡 하면 언제나 이렇게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광양 기정떡입니다. 여러 뭐 화순 기정떡도 있고 뭐 수능 기정떡도 있고 유명한 집들 많죠. 근데 그게 이제 지역 세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보면은 반죽의 그 점도인 것 같아요. 점도.
어디 기정떡은 좀 이렇게 포근포근, 이렇게 식빵으로 따지면은 우유 식빵처럼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는 거, 이제 수분 함량이 좀 많은 기정떡이 있고, 이 광양 기정떡은 약간 반대입니다. 수분 함량이 좀 적은 기정떡이에요. 통곡물 식빵, 현미 식빵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조직감이. 기정떡은 특이하게 발효를 합니다. 발효. 빵은 밀가루로, 우리 기정떡은 쌀로, 쌀가루로. 그 다음 빵은 굽고 얘는 찌고,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빵이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 식빵들이 굉장히 빵 중에서 만들기 어렵죠. 그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발효거든요. 발효. 우리 기정떡은 막걸리가 그야말로 천연 효모죠. 천연 효모로 발효를 했습니다. 이게 무려 고려 시대 때부터 이런 떡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다 이렇게 효모가 설탕을 먹고 발효를 해서 가스를 배출한 게 반죽 속에서 팡팡팡팡 터지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빵하고 똑같이 뭐 한번 효모가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아주 포근포근하고 씹기도 좋고, 보통 떡은 좀 퍽퍽하잖아요. 기정떡은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면서 이빨에 달라붙지도 않아요. 이 상품은 우리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바이어로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만나고 입점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할 때는 주인어른을 많이 봅니다. 주인어른. 대표님들이죠. 대표님 관상을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만큼 식품을 만드시는데 적합한 분인지나, 어떤 대표님이든지 우리 상품 나쁘다고 얘기하는 대표님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애정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자랑하는 데 쓰는 애정인지 아니면 이 상품을 만드는 데 드리는 애정인지,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떡은 최상의 맛으로 고객에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이 대표님이. 품질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 떡이 최고 맛있어요,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세요. 떡이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효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식이 왜 어렵느냐? 한식은 발효식품이 많죠. 발효라는 거는 사람 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는 이 효모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한 균들이 한 60-70% 한다고 봐야 돼. 30-40%는 그 효모를 잘 달래고 얼려서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만들어주는 그 기술. 보통 빵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라는 거, 이게 이제 효모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 효모들만 모아놓은 효모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발효된 막걸리 속에 들은 우리 효모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막걸리가 얼만큼 효모가 활발하냐, 효모들이 힘이 있는 효모가 있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효모가 있고, 이런 게 다 변수로 작용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매일 이렇게 그 많은 주문을 소화할 정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명인입니다. 명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하나를 빼면 여기 밑에 한 줄 더 깔려 있는 거예요. 2.5kg 하나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거. 냉동고에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렌즈 30초만 돌리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포근포근. 자, 느낌. 뿅뿅뿅뿅. 이렇게 포근포근해요. 빵을 먹고 싶은데 밀가루 싫어서 빵을 못 먹겠다. 기정떡이에요, 기정떡. 그 빵의 질감과 굉장히 비슷한 게 광양 기정떡입니다. 맛있다, 이거. 냄새는 가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술 냄새가 납니다. 그게 좀 지나면 없어져요. 냉동 딱 보관시켜두고 이렇게 저처럼 다시 렌즈로 돌리면 냄새는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 식빵 냄새 정도 납니다. 그 정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냄새예요. 빵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취향대로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건강 관리하거나 체중 관리하시거나 밀가루 소화장애가 좀 있으신 이런 분들은 굳이 밀가루 안 드시고 이렇게 기정떡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드세요. 좋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제가 휴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더 좋은 상품과 재미있는 소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아미의 사랑입니다.